일단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MMI 면접이 어떤 건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2001년도 캐나다랑 미국에서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만들어진 시험 방식이고요. 2008년도에 강원대 의전원에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조금 공격적으로 확산이 돼서 서울대 의대를 중심으로 MMI 면접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과 라포 형성, 환자와 대화를 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사를 그 면접장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만든 면접이고요. 조금들을 조금은 걸러내고 싶다라는 대학의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 방에 2명에서 3명의 면접관이 학생 1명을 10분 정도 면접을 보고요. 이제 바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봤지만 정말 정신이 없어요. 면접 볼 때. 그래서 이 면접 쉬는 시간이 없는 이유도 사실은 제가 여쭤봤을 때 나중에 의사 돼서 얼마나 체력이 중요한데 학생들 그 면접장에서 쉬는 시간 없이 하는 것도 체력 테스트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접 그 의도가 있고요. 제가 여러 학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면접을 봐봤을 때 이게 면접이 되게 주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면접관 5, 6명이 끝나고 와서 한 학생을 평가를 하면 거의 신기하게 그 학생에 대한 점수가 일치해요. 되게 신기하게. 그 면접 딱 끝나고 아이들 본 다음에 저희끼리 만나서 만약에 회의를 한다 그러면 A라는 학생이 잘했으면 다 A 얘기만 하더라고요. A라는 학생 봤어요? 되게 잘하는데. 그래서 이게 면접 평가가 2, 3명씩 10분 정도의 교수님을 뵙기 때문에 사실은 주관적일 수는 있어도 합쳐놓으면 좀 객관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오전에 제가 그 동아리 선배님이셔서 아주대 치과병원 병원장님 만나고 왔는데 병원장님도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다가. 그래서 이제는 면접관들이 10년, 20년씩 의치되는 면접관 들어가는 분들만 들어가시는데 그분들은 학생들 서류를 초반에만 조금 보고 나중에 덮어놓는다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하는 거 보고 눈빛, 표정, 말투를 보잖아요. 어차피 서류 안 봐도 똑같아요. 얘 어느 정도 하겠구나, 어느 정도 하는구나가 사실 이게 뭐 대학에서 의사분들이 면접 보시는 분들은 엄청 다 면접관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조금은 면접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신입생 선발에 관심 있는 분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되게 전문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면접이 주관적인 성격도 갖고 있지만 모아놓으면 객관적일 수 있다. 강조드리고 싶고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그래서 이게 MMI 면접에서 도대체 뭘 평가를 하냐. 그래서 이게 크게 인성, 상황 판단 능력과 소통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을 판단한다고 보통은 얘기하고 성대해서 평가 요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뭐 지적 호기심, 창의성, 비판적 논리적 사고 능력, 공감 능력 등등을 평가합니다. 근데 보통은 제가 서울대식 평가 방식은 이거를 교수님들이 5, 6개의 평가 항목을 다 채점할 수는 없잖아요. 10분이 되게 짧기 때문에 한 방에서 한 학생한테 A, B, C, D 정도로 4급간으로 그냥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A는 상위 10% 정도만 줘요. 한 10명, 20명 들어오면 1명만 줘요. 그럼 거의 와일드 카드식의 평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한 방에서라도 A를 받으면 약간 그 학생은 점수가 조금 낮아도 올려주겠다는 식이고요. 서울대는 제가 알기로 D, 그러니까 사실상 F죠. F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반대로 어느 한 방에서라도 약간 D를 받으면 점수가 높아도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MMI가 여러 개의 방을 돌기 때문에 한 방은 인성만 볼 수도 있고요. 한 방은 상황 판단 능력만 볼 수도 있고 한 방은 소통 능력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요. 한 페이지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MMI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강조드리려고 예전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분을 제가 깎아내리면서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전국 유일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 의대를 탈락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서울대 의대 탈락자가 재수학원 그 담임선생님이 제가 재수했을 때 재수학원 담임선생님이셨거든요. 우연히. 그래서 그 학생이 면접장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서울대에 대해서 뭐 딜레마적인 학생이 고민하게끔 만드는 질문을 여러 개 하다가 약간은 조금 학생도 말린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쯤 교수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생, 그러면 학생은 원리 원칙주의로 가는데 항상 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밤에 아무도 차가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야. 너 그럼 무단횡단 할래 안 할래? 이거를 면접장에서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MMI의 특성상 정답은 없지만 그 학생은 자기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법과 체계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끝까지 전 교수님 무단횡단 안 합니다. 너 진짜 안 해? 밤에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끝까지 안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패착 요인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뭐 건넌다 건너지 않는다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기보단 중요하지 않는데 건넌다를 선택하든 건너지 않는다를 선택하든 논리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것도 보려고 했을 것이고 제 생각엔 교수님들의 약간 목적은 조금은 융통적인 사고 이거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한번 받아들일 수 있나? 라는 그런 거를 평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수능 만점자도 떨어질 만큼 이때 당시에 만점자가 전국 등수로 10등 안쪽에 들어오는데 서울대대를 한 30에서 40명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점수 감점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는 올해 어느 정도로 이제 반영이 되는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는 다 아마 잘 아시는 자료이실 텐데 쭉 설명드리면 의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소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여기 보면 가톨릭 관동대는 70%까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경희대 같이 생활기록부만 면접을 보고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도 MMI의 성격을 약간 띱니다. 그건 제가 뒤쪽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대비하면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더 넘어가 주시면 다른 대학교도 최소 그래도 30% 정도는 반영을 하고 이게 최저랑 같이 봐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서류에서 100을 평가를 하다가 면접이 섞이면서 서류 50, 60이 들어가면 사실 서류 점수가 굉장히 격차가 적어져요. 면접에서는 그 점수 격차가 상대적으로 서류보다는 크게 나기 때문에 역시 조금 면접이 중요할 수 있다, MMI가. 그래서 한 페이지 더 넘어가셔서 이제 치대랑 약대랑 한의대 설명드릴 텐데 치대, 약대, 한의대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려는 건 똑같아요. 이 학생이 소통력, 공감 능력, 뭔가 인성적인 그런 자질을 가진 의사가 될 수 있냐를 본다는 거지 여기서의 차이는 치대는 치과 위주의 그런 시사상식을 물어볼 수 있고요. 약대는 약대 위주, 한의대는 한의대 위주의 그런 컨텐츠만 달라질 뿐이지 사실은 학생을 보려는 그 관점 자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시문이나 생활기록부의 관점이 조금 달라지지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대도 경북대 빼고는 다 면접 실시하고 있고요. 한 페이지 넘기셔서 한의대도 의대나 치대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다 면접 실시하고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이제 약대에 넣어놨는데 약대도 대부분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는 MMI보다 서류평가로 막 20분씩 서류만 본다든지 서류평가 위주로 넘어가는데 약대조차도 면접의 중요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약대까지 넘어오셔서 이제 수의대는 절반 정도밖에 이제 MMI를 안 보는데 대표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수의대도 40분 정도로 MMI를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MMI의 면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 자 이제 율빛 학원 MMI 수업의 장점이라고 제 생각엔 제 수업의 첫 번째 장점은 제가 여러 대형 학원에서도 강사로 일을 해보고 경험을 해봤지만 MMI가 결국에는 강사의 실력과 관점도 중요하지만 학생에게 드리는 정성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물론 대형 학원의 장점도 있지만 제가 뭔가 지도하고 최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소수정예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도 율빛에 올해부터 온 거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저도 첫 수업으로 처음 까니까 5명을 할까 하다가 5명도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명 정도로 반 정원을 정해서 소수정예 맞춤형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의 과에 맞춰서 제가 조금 더 맞춤식으로 지도가 가능할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수험생이었고 치대를 준비하는 그리고 면접 강사 경험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는 시각으로 학생들에게 개념 설명을 어느 정도 해주고 제가 직접 제작한 자체 문제도 제공하는데 아까 방금 들어오셨던 조호연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비 의료인이 학원에서 이렇게 이미 졸업장을 따놓은 상태에서 수업하는 건 여기 율빛밖에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저희 학원의 좀 장점인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최소 학생당 제가 직접 강사가 들어가서 2회 이상의 모의 면접을 보고 피드백까지 들어가고요. 숙제로 이제 영상도 찍어서 제가 거기까지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하는 게 사실 면접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면접이 약간 웅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말투, 목소리, 톤, 시선 처리 사실은 그렇게 안 중요한데 학생들이 걱정하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도 다 코칭을 할 거고요. 학생들 자체가 워낙 고등학교 때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적으니까 말하는 경험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소 수업당 2회 이상, 20분 이상의 모의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기출문제 모의답안과 제가 직접 만든 해설도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약간 제시문만 제공을 하고 문제라든지 이런 방향 같은 거는 제공을 안 해줘서요. 이 부분도 아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 수업의 목표가 학생들의 가치 판단의 주관성의 이해라는 테마로 동물 요리를 수업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를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약간 쉬는 시간도 가질 겸 제가 종이접기 직접 해서 이 모형을 가져왔는데, 오늘 학부모님 한 분씩 계시니까 제가 모형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이게 착시 효과를 이용한 그런 종이접기 모형이고, 이 모형을 약간 이 공룡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쪽 눈만 뜨고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한쪽 눈만 뜨고. 약간 이 시선 처리가 이 공룡과 눈 높이에 대충 맞아야 되거든요. 눈만 뜨고 한 3초 정도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리시면, 얘를 책상에 놓고 하면 조금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 눈만 네, 감고 바라보면 어느 순간 공룡이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공룡이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조금 잘 안 되시면 약간 이거를 책상에 놓고 하셔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룡이 어느 순간 보면 고개를 따라서 사람을 쫓아서 돌리거든요. 이렇게 한쪽 눈만 뜨고 바라보셨을 때. 근데 아니면 제가 조금 멀리서지만 교탁에 있는 걸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눈높이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이 시야를 공룡과 비슷하게 하면 이게 고개가 따라서 움직이는데, 혹시 따라서 움직이나요? 이게 얘가 확 움직여요. 갑자기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면은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데 제가 이거는 생각보다 학부모님들 이제 5개를 준비해왔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기념으로 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 항상 제공을 하면서 얘기하는 건, 눈으로 내가 봤어, 내가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확한 단서처럼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가장 정확하다고 여기는 시각조차도 왜곡될 때가 있어요. 이 과학에서 얘기한 항상 바뀔 수 있어야 됨을 강조를 하거든요. 모든 과학적인 지식도 언젠간 바뀔 수 있음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각조차도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동물 윤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어느 하나만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포용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서 19년도에 기출문제를 가져왔는데, 가제시문을 요약을 드리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약을 복용시켰더니 300명 정도 복용해서 100명의 아이들이 사망을 하였고, 이후에 동물 실험을 했더니 동물들이 죽더라. 이건 동물 실험 했어야 되는 예시잖아요. 나 같은 경우엔 동물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약을 했는데 사람한테만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동물 실험이 필요 없다는 거를 뒷받침하는 제시문이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까지는 개를 쓰다가 그 다음에 개 너무 잔인하다, 요즘에 반려견 키우는데 쥐를 사용하자, 쥐도 너무 잔인하다, 이제는 물고기, 요즘에는 단세포 생물 정도로 계속 내려간다는 제시문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에게 이런 동물 윤리를 항상 물어볼 때 학생들의 파가 2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동물 너무 좋아요,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데 절대 동물 실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동물 조금 이용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한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이런 동물 실험과 관련된 모든 의학적인 규정과 학교에서 얘기하는 실험적인 규정은 사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있고 그 밑에 파급되어 오는 그런 조항들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가장 윗줄기인 법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1조 목적에 동물 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법 자체가 어느 정도는 동물을 이용하는 수단, 그러니까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걸 전제를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엔 학생들이 아무리 동물이 소중을 해도 사람보다는 소중할 수 없고, 동물을 어쨌든 어떤 목적을 갖고 도구처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를 학생들이 좀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무조건 찬성하지도 말고, 어떻게 동물들을 이용을 할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하든
최소한으로 고통을 주고 최소한으로 그런 포괄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 옆에 이제 동물 해발론이라는 책도 항상 소개를 하는데 이런 책에서 비롯된 그런 윤리적인 다양한 사고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과 함께 예시로 항상 드는 내용이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제 수업 정확한 컨텐츠는 첫 번째로 생활기록부를 분석한 다음에 개인별 학생 한 명당 맞춤 예상 질문을 제가 생활기록부에 직접 다 체킹을 해가면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해오던 방식이고 이거는 예시를 뒤에서 좀 더 보여드릴 거고요. 자체 개발한 MMI 문제 및 윤리 시사 개념 설명서, 그러니까 개념집을 만들어 드릴 거고, 뭐 의료윤리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뭐 시험관악이라든지 유전자 기술, 연명치료, 줄기세포 등등도 다룰 거고, 시사 상식 같은 것도 문제에서 직접 한번 모의 면접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 시간 영상 면접과 모의 면접 피드백 드릴 거고, 학생들이 모의 면접에 대한 뭐 그런 해설집이 없기 때문에 해설집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할 예정이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대형 학원에서 있던 거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도했던 학생은 모두 다 서울대 지방에서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서울대 수의대에 합격했을 때 자소서를 직접 제가 가져온 거고 요즘에는 이제 자소서를 쓰지 않지만 생활기록부도 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 밑줄과 글을 제가 다 직접 쓰고 학생과 피드백을 한 건데 맨 위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처음 말씀드릴 때 약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없더라도 MMI적인 성격을 띈다는 것도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부분의 이런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교수님들의 목적은 그 사실 확인입니다. 너 이거 진짜 했어? 그래서 사실 확인으로 떠보는 질문을 하나씩 던져요. 제가 좀 가장 기억나는 건 2020년도 정도에 서울대 의대 면접 본 학생이 음악 쪽에서 교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음악에서 어떤 독일어로 어떤 노래를 불렀다고 하니까 의대 면접장에서 너 불렀어? 불러봐. 조금 첫 번째는 사실 확인을 한번 던져요. 그럼 아이가 사실 확인 됐어요. 이거 진짜 한 거 맞네. 검증이 되면 깊이가 있는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던지던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처음에 학생들한테 주문하는 건 저도 이 정도로 생기부를 꼼꼼하게 보면서 무조건 돼야 돼요. 면접장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이거 했어 했는데 저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 무조건 간점이니까. 그래서 일단 저도 꼼꼼하게 보면서 학생과 함께 이렇게 그런 사실 확인 질문을 다 맞출 수 있도록 두 번째 줄에 이제 학생이 봉사 같은 거 활동을 하면 이 봉사와 관련돼서도 의대나 치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정형화 돼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너 봉사 어땠어? 봉사했을 때 이 봉사는 뭐 어떻게 진행했어? 라고 하면 제가 어떤 걸 했고요. 제가 어떤 관점을 가졌어요. 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10년도에서 21년도 정도에 약간 서울대 의대를 중심으로 되게 많이 면접에서 빈출된 질문인데 학생, 봉사의 가치가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대학에서 결국에 교수님들이 바라는 그런 관점은 내가 뭘 했느냐보다 봉사를 받는 분이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떻게 바뀌었냐가 더 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예비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바꾸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내가 뭘 했느냐보단 환자가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를 조금 중점적으로 사고하는 학생들을 높이 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봉사에 대한 그런 관점.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 한 7번째 줄에 생명과학 실험반 시간에 뭐 보행 이상과 쓸개골 탈구 예방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이것도 동아리 활동도 비슷하게 중학교 때 동아리 활동하면 뭐 활동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아이들과의 의사소통, 뭐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관점이 더 커서 이런 꼬리 질문은 항상 따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는 없어졌지만 자소서 피드백을 드렸던 것처럼 생활기록부도 학생들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일단 주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니까 조금은 더 깊이 있는 모의 면접이 됩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끝으로 여기 맨 마지막 줄에 배려와 공감을 통한 나눔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곳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되게 거창하게 질문은 항상 비슷하게 질문 나오는 게 학생 그럼 공감이 뭐라고 생각해? 배려는 어떻게 생각해? 배려해본 경험을 얘기해볼까? 라고 질문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관점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학생한테 제공을 하고 모의 면접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수의대에 합격한 학생을 생기부
보여드렸지면 꼭 수의대가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공룡과 함께 설명드렸던 그런 동물 윤리에 대한 시각을 생기부에서 한두 번 티키타카 하다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생활기록부 면접이라고 하더라도 MMI 성격을 조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루는 이런 MMI적 성격들을 고민을 깊이 있게 한다면 서류 면접만 대비하는 학교더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회를 마치면서 MMI 면접 자체가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항상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관식, 단답형, 객관식 시험 위주로만 세상을 바라보다가 제 생각엔 거창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조금은 바꾸고 출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수업의 목표도 그렇고 면접 흐름이 굉장히 빠르고 압박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각 자체의 틀을 완전히 조금 바꾸지 않고서는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수업 자체의 목표는 그래도 강사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멘토이자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가서 사회생활 첫 출발할 때 세상을 보는 틀과 관점 자체를 조금 바꿔주고 싶은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제 수업으로 조금은 뭔가 자신에 대해서 깊은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